김 의원님, 예. 그 한민국 국방부 장관 대정부 상임위원회죠. 국방위원회에서 이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막 화나죠. 언론 국회의원 해갖고 야단 좀 쳤으면. 솔직한 심정이. 근데 뭐 누굴 야단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국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방부는 국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신들은 이 인식에서 하나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 기자님께서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군인들이니까 군사작전을 한 거죠. 근데 군사작전을 하려면 적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군사작전을 한 이유는 누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북한을 속이기 위해서 예. 급시에 이것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었다면 군사작전처럼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까봐 혹시 국회가 알까봐 이것을 비밀리에 숨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국방부는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될 거고 지금 C-17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전날 떴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지금 언제 발진한 건지는 말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에 머물다가 온 건지 아니면 진짜 바로 그날 뜬 건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실제 언제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다 저 사람들 얘기를 다 믿고 인정을 좀 하더라도, 예. 도대체 국방부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7월 8일 배치한다고 할 때도 일정표가 없었는데 미국도 일정표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 의원님도 지적을 계속 했잖아요. 예. 2017년도 사드 배치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걸 가져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미국은 입장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12월까지 배치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또 4월, 5월. 왜 우리나라 정치 일정이 이렇게 대선 전에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결국 이제 알박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라도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명분조차 거의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사실 원래 사드라고 하는 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기지가 다 완성되어 있으면 원래 교범상에 보면 48시간 이내에 포터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정말 필요한 군사 무기, 그러니까 군사적 ROC를 적합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지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지 간에 그 이후에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쓰지도 못하지도 못하게 부속 일부만 지금 가져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가져와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창고에는 쌓아두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군사적 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아니라는 거 안다. 근데 그 대선 기간이 당겨지니까 4월, 5월에 한다고는 계속 발표했는데 헌재의 선거 기간도 이번 주로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2주 안에는 뭐라도 알박기는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 불가역적.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되돌리려면 입는 피해는 국민들이 다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방부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듭니다. 예. 정평론가님, 네. 이게 이제 지금 사드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야 이거 그냥 결론 뚱 뛰어넘고 결론까지 가서 너네 대국이 너무 졸렬한 행동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 한 축이 있고 네. 또 그 다른 갈래가 정말 한번 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좀 해보자. 근데 사실 두 개가 묶여야 되는데 이 두 갈래가 또 보수 진보 이념에 따라서 또 갈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죠. 중국이 정작 화내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명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명분이고 체면이고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의도가 있었었는데 요구사항도 있었었죠.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지위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공식 석상에서 한 3번 이상 그렇죠. 사드 안 낸다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정면 도전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대국적인 사고인데 거기에 대한 불통, 뭐 의사소통도 없이 치고 나갔다는 것에 대한 뭐 분노의 수가 있는데, 우리 한켠에서는 뭐 중국을 이해하자 이런 면도 있고, 다른 한켠에서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이제 과거 노르웨이에 뭐 연어 수입 제한하고 이럴 때도 실은 이제 남에 대한 그게 없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 왜 갑자기 투덜대냐면은 반체제 인사에 반체제 대한, 인사 예. 노벨 평화상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취소해라. 노르웨이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3일 있다가 연어를 딱 수입 금지하면서 그때 완전히 노르웨이 어업 쪽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중국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중국이 예. 이게 말이 통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라고 했었으면은 좀 더 딜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정부도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경제 채널에서도. 그러나 아마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제 치고 나갔었고, 예.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이제 김 의원님께서 이제 불가역성, 가역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시작도 안 한 거죠. 단계입니다. 예. 왜냐면은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한류라는 걸 건드렸거든요. 한류가 크죠. 연예인들 TV 출연 못 나와, 막 CF 못 나와,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막 50% 반토막 나. 그러나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큰 파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국은 하나를 던지고 건드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치고 들어온 게 이제 관광객. 예. 그럼 이제 내수 관광이 건드리죠. 이것도 실은 또 크지도 않죠. 그러면서 실은 아마 중국도 되돌릴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우리가 먼저 불가역성을 치고 나가면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뒷감당을 알아서 해라라는 이제 후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후가라는 것은 친구끼리 하는 아주 진짜 그런 용어입니다. 너가 이제부터 협박할 때 하는 그런 걸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한테 썼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건드리겠다. 저는 그게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분명히 경제보복은 있을 텐데, 예.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오게 되니까. 과연 우리나라 당국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어떤 불가역적인 조치를 예. 취했는지에 대한 그 소통 부분은 많이 의문이 가고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이제 3차례 이상 시진핑이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공식석상. 예, 황교안을 만나서도 얘기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그 얘기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한중 관계가 우호적으로 역대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동의했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중국 경제 스타일이나 중국 대외 정책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기 앞서서 저쪽의 대외 정책을 저렇게 하니 만약 이렇게 해서 경제 보복을 당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국익적 입장에서 더 맞는 거 아닌가요? 후자는 분명히 몰랐었다면은 그것은 경제 무능이고. 예, 무능이죠. 왜냐하면 예. 이미 일본도요 5년간 괴롭혔습니다. 그 센카쿠 열도 센카쿠 붙었을 열도 때 때, 하고 예. 필리핀, 몽골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괴롭힌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사드를 밀어붙였을 때 얘네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당연히 경제 관료라면은 알고 있고 예. 정말 그 카드를 꼽았을 때 대응책을 보험을 들어놓고 했는지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거 정말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행태가 속수무책 당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제일 한민국 국방장관이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꼼수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전혀 배치가 아니라 전개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뜻을 좀 뭐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배치와 전개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사드를 전개하는 거니까 일부만 갖다 놨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변하고 싶은 혹시 태도. 배치나 전개가 한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해석하기에 더 유리하게끔 그 한자를 쓴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깊은 뜻이 있을까요?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김광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북한을 속이기 위한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라 그거 한국 국민과 정확해요. 그렇죠. 한국 예. 국민과 국회를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4월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그것도 대선 시기지 않습니까? 요 때를 앞두고 꼭
갖다 놨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2012년에 NLL로 대선을 치렀던 이른바 대한민국의 수구보수 세력이 결국에는 2017년에 사드 대선을 치르겠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것을 원래 12월 예정 배치, 그러니까 배치 예정이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예. 4월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안보 장사로 이번 대선을 돌파하겠다는, 그러니까 사드를 쟁점으로 삼아서 안보 대선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도 저런 무역 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국민이 어떻든 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 말고는 계산이 없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쟁점과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갖고 대선을 한번 치러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높은 차원의 이제 그 결정이고 그런 전략을 구사한 건데 어쨌든 대국민을 상대로 전략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 한축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국방부 내에 미국 무기 체계와 오랫동안 얽히고 설킨 이 무기 체계와 연관된 국방부 내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다. 예, 뭐 방산 마피아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그렇죠. 누구나 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만 이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록히드 마틴과 연관되고 그렇죠. 있는 이 사안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예. 이렇게까지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사적 효용성만으로는 도저히 아닙니다. 납득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로 보세요, 그거를? 현재로 보면은 뭐 알고 보면 말 그대로 군사 마피아가 있을 수도 있는 있고, 것이고요. 안보 장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드가 도입되는 순간부터 예. 군사 마피아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군비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라고 하는 건 상대가 쏘면 맞겠다는 것을 기준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사드 이 한 개 포대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으니까 2개, 3개를 더 사야 된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라고 예측을 하는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말하는 것이 황교안 총리가 당시에 얘기를 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저층 방어는 어떻게 할 거냐? 패트리어트를 좀 더 사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속 밀어붙여집니다. 그리고는 연관돼서 나오는 말이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하. 기존에 들어왔었던 이 로키드 마틴사의 제품으로 일괄로 구입하자라고 하는 형식이 취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예.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한 측면은 어쨌든 무기 경쟁을 통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일정하게 이득을 보는 것은 그 락히드 마틴사만 이득을 보겠습니까? 뭐 연관되는 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익을 보겠죠. 그리고 예. 또 하나로 보면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군비 경쟁을 계속 가속화시켜야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거의 10배 이상 매년 군사비를 쓰고 있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예. 매번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예산이 깎일까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군비를 확장시키고 조직을 확대시켜내기 위한 본인만의 예. 정치적 그룹을 지켜내기 위한 것인데 조직을 그것을 위해서라도 국방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군비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군비 경쟁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